지금 이제 그 사주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제다 신약 얘기하거든요. 신약 사주에 제 있으면 그럼 다 제다 신약이게. 제다 신약이 많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신약 제왕인 거지. 제다 신약 다르고 종제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왜냐면 제다 신약은 아니에요. 이 사주는 얼핏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수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 물상으로 보면 보여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거든요. 이 물상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어떻게 그리냐면 묘월이야. 그러니까 수생목 하니까 내가 봄에 태어나서 나무 키워. 나무가 묘목이니까 습기 젖은 나무라고. 습기 젖은 나무 키우기 때문에 실상은 수분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요 사주의 문제는 여기에 화가 위에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옆에도 보시면 요게 화목 이렇게 돼 있잖아. 나무 옆에 불이 이렇게 있고 화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원래는 습기 젖은 나무가 마치 밑에다가 난로를 떼니까 나무가 약간 바삭바삭 마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삭바삭 마르니까 물을 충분히 줘야지 잘 자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룡보다 물상이 한 단계 위라고 하는 게 요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대로 설명하잖아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봄에 태어나서 내가 물을 갖고 나무 키우니까 얼마나 세상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이냐. 근데 이 사주가 열기가 올라왔어. 옆에 계속 열기가 있다 보니 원래는 물이 충분했는데 밑에 열기가 있으니 계속 물을 퍼서 나무를 키워도 내 물은 뿌리가 없으니까 물이 바삭바삭 말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보충해야지만이 나무 키울 수 있는데 그나마 이 사주가 다행은 이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요 얘가 열기하고 합을 해버린 거잖아. 그나마 여기 열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있어서 열기가 직접 자기한테 안 와 닿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사주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계속 나무 키우고 계속 물 공급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 인생은 없네 이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무토대운이잖아. 무토가 오니까 하늘에 뭐예요? 술을 또 합으로 묶어버렸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인묘진 사오미 그죠? 무진기사 경호신미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대운이 신이야. 그나마 대운이 신이라 물을 공급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물을 공급을 해주니 뭔가 내가 살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지 연호는 목화국이라 완전히 뜨거운 그런 열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뭔가 새로 눈은 들어왔는데 대운이 들어오는데 연운 막아버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 얘기했죠. 운이 앞으로 좋아지는데 나쁜 일을 겪으라니까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건 굉장히 힘든 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사주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면은 식신이 생제도 되는 사주예요. 이렇게 같이 연결. 위로 올라온 것은 여기가 화죠. 그러니까 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밑에는 처음 다 목화국이고 결국 이 사람은 봄에 대해서 나무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사 그런 계통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신대운이 들어왔으니 나는 힘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대운이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힘을 받는 거야.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대운은 들어와서 자기가 이름 풀려도 계속 돈은 나가는 거야. 3년 동안은 군대 갔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주는 뭐냐면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물상으로 딱 보잖아요.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내가 나무 키우는데 거기에 정화가 위로 올라왔어. 근데 묘 옆에 전부 다 불이 있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옆에 불이 있으니까 더더구나 묘월에는 추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옆에 불이 있으니까 나무가 좀 타들어가잖아. 그래서 정화가 올라왔죠. 그럼 뭐야, 이게 비를 가지고 물 충분히 적셔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물이 이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못 주니까 그게 나란 말이야. 내가 임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나무를 살려줘야 되니까. 왜냐면 묘목이 살아있는 나무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한테 물 공급을 해주니 나는 진이 빠지고 내 인생에서 받을 건 없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도와준 사람이 만나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이제 요거를 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마치 물하고 금의 관계는 수도와 같지 않느냐. 수도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신 집안에는 수도가 없었어. 이제 수도를 놓으니 공사하느라고 힘이 드는 거지. 공사하느라고 힘이 드니 공사 끝나면 가만히 있어도 물이 나올 거 아니냐. 지금 수도 공사합니다. 이제 집에 수도가 나아집니다. 조금만 있으면 가만히 있으시면서 물 틀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이 쫙쫙쫙쫙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이 그게 있어요. 내가 그냥 당신이 운이 좋아진다 막연한 거 하고 어떤 구체적인 걸 보여주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과거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힘들 얻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물이 있는데 나무에 앉아있지, 물이 있는데 불이 앉아있지, 물이 있는데 나무에 앉아있지. 이 물이 전부 다 힘이 뺏기잖아. 사주의 역학을 모르는 사람도 설명하면 이해가 되잖아. 당신이 물로 태웠는데 밑에 나무가 있어요. 계속 나는 물한테 나무 줄 거야. 물이 나무 키울 거 아닙니까? 그래 뭐야, 내 사주에서 나는 물인데 밑에 물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밑에는 나무와 불만 있잖아. 그 당신 인생은 없었어. 거기다 남편이 불덩어리야. 남편 때문에 힘들어. 근데 이 사주는 또 재밌는 게 남편이 밑에 재성이잖아. 재성이 뭐예요? 이 사주는요 이렇게 보면은요 사묘 천을기인 얼마나 좋아. 어? 제자 천을기인이 나한테 용신이나 희신의 해시에 해당되는 천을기인이라야지 이 천을기인이 운이 나쁠 때 작용을 못해요. 이 사람이 금이 들어와서 내가 불을 감당했을 때 천을기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주는 보세요. 사주 원국에서는 목화가 좋은 역할을 안 하죠. 천을기인이라도 좋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에서 금수가 들어오면은 이때 천을기인은 목화가 나쁜 역할을 안 하죠. 왜냐면 내가 물이 있어지니까 목화를 만나더라도 더 이상 내가 목이 안 마르죠. 그때 천을기인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갖고 천을기인이 있으니 와 제복이 있다. 그 다음에 임수가 정화하고 정임 한목을 했어? 돈복이 있다?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실제로 요대로 살았어요. 또 하나 뭐냐면 요 사주에 관성이 힘이 없어요. 어디 가서 보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금이나 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토가 있으면 더 나쁘죠. 이 사주는 어떻게 보시냐면 토가 없어도 봄철에는 나무가 자랄 때고 그때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월지의 묘목이 있잖아요. 이미 뿌리 내린 나무야. 그런데 오히려 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막아버리지. 근데 금은 사주에서 물을 도와주는 수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보충해야 되는 수용신입니다. 이 사주가 사주 원국에서 천간에 수가 떴을 때 천간에 화가 있잖아요. 이때는 화를 끄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지에서는 수생목이 돼서 목생화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지에 수가 들어오는 것도 천간에 수가 떠 있잖아. 뿌리가 되지. 수생목은 되지만 어쨌든 천간에 수가 떠 있으니까 뿌리 역할이 되잖아.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 임수 개수가 뜬 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뿌리가 없었던 애가 뿌리가 있어지면서 부실을 끄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사주는 종재가 안 되는 이유는 물상에서 배웠죠. 사주에 묘목이 뿌리가 있으면 물이 없어도 물이 있는 거로 본다. 물상하고 같이 대입해서 보셔야 사주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원국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금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대발복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지금 종재가 안 되는 것이 저게 묘목이 이제 척기를 먹은 이제 그런 나무다. 그것보다는 양측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종재가 안 된다. 개수 뿔이 없잖아요. 사실 또 뭐냐면 정화가 옆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왔다면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화는 있지만 여기서 중간에서 막고 있는 것이고 이게 목생화는 되긴 해요. 하지만 습기가 젖은 나무기 때문에 불을 태워도 불이 그렇게 막 확 일어나는 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이 되려면 정말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딜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종이라는 걸 여러분이 막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얘가 이렇게 불이 아니면 못 살아가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나무 키우는데 얘가 선인장인가 이거예요. 묘목이고 불이 좀 센 거지만은 그래도 하늘에 비가 있고 이 묘목이 습목이니까 그래도 열기가 있어서 조금 나무 물을 많이 주면은 클 수 있는데 이게 선인장이 될까? 근데 선인장 정도는 아니잖아. 왜냐면 정화가 천간에 떴는데 개수가 있어서 막아주고 묘목이고 묘목이니까 습기 젖은 상태에서 화가 있으니까 불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불이 엄청 뜨거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종격으로 보기에는 얘가 완전히 선인장, 이 나무가 선인장으로 느껴지진 않는다. 박여사 종재로 보셨어요? 그냥 묘월에 추우니까 추워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묘래 이것이 추우려면은 정화가 위로 올라오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옆에 불 나무 옆에 불 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목이 있는데 비가 내려서 축축한데 옆에 불을 태워주는, 불을 이렇게 이게 난로를 피워준 사주잖아요. 인월인 경우에도 그 조후 때문에 이 경우도 돈이 안 된다고 보면 맞을까요? 아니지, 임목은 또 병화가 들었을
들어있으니까 다르지. 인이 들어있으면 사와 우화가 다 화극이 돼버리는데. 어쨌든 묘월보단 인월이 한기가 좀 더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인월의 이사주가 한기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화가 떴기 때문에 천간에. 그 다음에 항상 사주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고정관념. 인월이 있기 때문에 한기가 있다가 아니라 인 옆에 화가 있다면 초봄이라도 그렇게 춥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변수인데 사주에서 보면 원령이 중요하다고 해서 원령을 딱 거기다가 이렇게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못 봐요. 인월에 추위가 있다는 이론과 인목 자체에 화기가 있다는 이론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인목 자체에는 인중에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스키로 보지 않아요. 다만 계절로 봤을 때 인월에 화가 필요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나무가 초봄에 태어나서 인중에 있는 병화나 무토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인월이지만 병화나 무토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인월이라도 스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한기랑 습기를 분리해서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달라요. 그럼 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 한기를 갖고 있지만 습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돼서 인월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계절적으로 날씨는 조금 쌀쌀하긴 해도 이미 안에서는 양기가 올라오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면은 또 그렇고. 근데 이런 거죠. 그렇게 봤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를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게 기가 막힌 공부가 돼요. 이래서 요거는 요 조건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글자가 인만 바뀌어도, 그 다음에 위치만 바뀌어도, 정화하고 개수만 바뀌어도 이게 하나하나가 달라지는데 그 하나하나 달라지는 그 위치를 자평을 모른다. 항상 얘기지만 자평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이거 몰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